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과 의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증거 보정 신청을 할 때마다 전국 법원이 마치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반드시 증거 보존이 되어야 할 물품들을 기각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대법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국 법원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 움직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2개월이 흘렀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라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미동도 하지 않는 미통당입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또 움직임은 단순히 이상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선거 부적 의혹들에 대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통합당 관계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은 여당과 모두 한 통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기자 출신으로서 세상 물정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제법 알만한 사람들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선거 부정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얼마 동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정보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루가 다르게 속속 증거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초기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명렬하게 선거 부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합이라도 한 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즈음에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낙선한 의원 일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초기부터 별반 관심이 없었고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 당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증거 보전 신청에 응하려는 유력 낙선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황을 미뤄보면 충분히 그런 권유를 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내놓고 그런 이야기를 발설한 그런 행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한 관계자로부터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해서 어느 유력 낙선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력한 낙선자는 아마 뭐라고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투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나 통합당의 낙선자 가운데서도 중진급 인사로서 변호사 출신들이 유독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락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에는 자신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여기에 상당한 그런 단서가 숨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종류의 정보를 초기부터 율사 출신들이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뒷골목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선거 조작은 일체 없었다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그런 농객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은 든든한 뒷배경,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증거가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거 부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처음 유지했던 입장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표함을 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그런 의문을 또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쪽 사람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필차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재검표를 늦추고 또 늦추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재검표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 이후에 2개월 남짓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민경욱 위원들 같은 경우는 6월 말 정도면 아마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실제 투표자 수와 공인된 투표자 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사전투표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개입 사례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재검표를 막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일반 시민들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더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그들은 원론적이고 또 지나치게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일반 시민들과 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6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재검표를 한다면 시간을 끌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 재검표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야당에서 율사 출신들의 유력 낙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정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부분의 뒤에는 어차피 당신들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간에 재검표 작업은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법률상으로 보장된 재검표 작업들도 지금까지 추진되어가는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